광교사는 대부분 수원에서 출발하면 형제봉만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시루봉 갈 때부터는 사람이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빨간 날이라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또 아마 나중에 청계산 가면 그때쯤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광교사는 수원에서 용인까지 걸쳐져 있는 산은 빛광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빛의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 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승리를 했다 해서 광교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광교산에서는 또 6.25 때 큰 격정지로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고, 또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여기서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권율 장군 하니까 생각나는데, 임진왜란 때 위기를 따라 북쪽으로 도망가던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수원에서 다 나왔는데, 여기 광교산에는 추억들이 또 많아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중학교 때 당시만 해도 토요일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둘째, 넷째 주 노는 토요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쉬는 대신 뭔가를 하나씩 해와야 돼. 봉사활동이든 무슨 어디를 갔다 오든 해서 뭔가 보고서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토요일을 쉴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 광교산 오르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형제봉까지 저희가 아주 이지하게 갔고, 그 다음에 이왕 온 정상 시루봉까지 가자 해서 시루봉을 가는데, 낙엽이 길이 엄청 올라갔고 중간에 길을 잘못 빠져갖고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야산을 어느 순간 저희가 걷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산을 한 2시간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용인시 고길이라는 마을이에요. 고길이 막국수로 되게 유명한 그 동네인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공사판이 있는 데를 해갖고 저희가 야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거기 내려왔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저희가 학생이라 돈이 많지가 않아갖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을 하나 사 먹는데, 아니 라면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 저희 동네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갖고 저희가 라면 못 먹고
과자랑 거기 마트 할머니가 콜라를 한 잔 따라줘서 스텐 그릇에 콜라를 따라줘서 그 콜라를 먹고 다시 우리가 왔던 야산을 헤매다가 정상 등산로를 찾아갔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 광교 저수지에 해 떨어지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편의점을 갔는데 역시나 그 고기리에 있던 그 할머니가 장사하는 마트가 라면이 진짜 비쌌어요. 제 편의점에서 비빔면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갔던 지금은 미화된 끔찍했던 추억입니다. 아직도 그 친구들 만나면은 안주거리로 그 고기리 얘기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김중용 장군 전승비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병자호란 때 이곳에서 승리를 하셨나봐요.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도 이 광교산에서 승리를 했나봐요. 저희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요 갈림길까지 오면은 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 토끼제 방향에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요 토끼제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오늘은 이쪽 비로봉을 한번 찍고 갈까 합니다. 사실 별거 없어서 대부분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요. 여기는 정상석이 아니라 가면은 무슨 정자 같은 게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해요. 가보겠습니다. 이 비로봉 방향을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볼 것도 별거 없지만 가뜩이나 갈 길 먼데 은근히 급경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가고 싶네요. 광교산 정상 시루봉에서는 꼭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운산, 노루목, 세밭 이쪽 방면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고길이 있죠. 지금은 고기동이 된 것 같은데 용인시 고기동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꼭 광천종주 하실 분들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 나오셔야 돼요.
대운봉에서 이제 바라산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라산은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아울렛에서 가끔 등산용품 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확실히 날이 따뜻해졌는지 벌레가 많아졌네요. 친구가 태국에서 사다 준 벌레 기피제인데 한번 사용해 봐야겠어요. 백운대에서 바라산 가는 길은 확실히 인적이 좀 드문 느낌이에요. 이 바라산 가는 길이 사람이 적은 거지 그렇다고 막 길이 헷갈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표지판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울타리 같은 걸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서 그렇게 길을 헤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라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녀가 있는지 요술 빗자루가 있네요. 혹시 저 위에 있는 새가 마녀님인지. 여기부터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하다는 악명 높은 코스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산인데 거꾸로 청광종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엄청 힘드실 거예요. 다음에 갈 산은 발화산, 바라산 아니고 발화산 또는 오담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울 수도 있었는데 광청종주는 이 나무 우거진 육산을 가서 그늘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피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네요. 물론 덕분에 뭐 뷰가 트인데 그런 데는 별로 없지만요. 그래도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아직까진. 자, 오담산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4시간 3분 걸렸습니다. 여기만 지나면 이제 청계산, 이제 서울 진입입니다. 이 우담산에서 하오곡에 가는 길도 하산길이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하오곡에부터 진정한 절망이 시작이라고 거기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욕구가 샘솟는다는 하오고개 근처 육교입니다. 바로 옆에 찾길 있고 문명이 있으니까 아마 탈출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저 앞에부터 이제 조금 다리가 지쳐서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안 걸어서 그런지 괜찮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국사봉, 이수봉 방향으로 갈 겁니다. 국사봉 올라갈 때가 이 광청종주의 약간 위기의 순간이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계속 오르막이라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사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여기가 위기의 코스인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오, 경사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거의 4-5시간 걸어와갖고 체력도 없거든요. 와, 이거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확실히 곡사봉 진짜 힘드네요. 여기부터 진짜 다리가 지친 게 느껴져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곡사봉을 찍고 이수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곡사봉으로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연장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햇빛이 있어서 좀 이쁘긴 했어도 살짝 더웠는데 지금은 구름이 살짝 껴서 오히려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곡사봉에서 이수봉 가는 길은 그래도 곡사봉 갈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살짝 오르내림 하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걸을만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섯 시간 54분 이수봉 도착. 저게 국방인데 배가 고픈지 국밥으로 보이네요. 저는 실수로 알바를 해서 다시 이수봉으로 가고 있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이 이수봉 뒤에 넘어가는 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체력도 많이 지쳤고 오르막이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국사봉보단 나아요. 아까 이수봉에 보니까 무오사를 피해서 한 유학자가 여기 청계산으로 들어왔다가 거기를 이수봉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광교산에 시작할 때 보면은 조광조 선생님 묘가 있거든요. 방금 무오사를 피해서 유학자가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조광조 선생님은 김효사화에 희생돼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사화라는 거는 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조선 전기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두 개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림파 쪽에 화를 입어서 사림이라고 합니다. 뭐 무오년에 일어나서 무오사화, 갑자년에 일어나서 갑자사화, 김효년에 일어나서 김효사화, 을사년에 일어나서 을사사화 이렇게 4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생각났냐면 국사 시간에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데 무오, 갑자, 기묘, 의사 이거를 뜬금없는 얘기지만 뭐? 갑자기 묘를 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생각난 뜬금없이 떠드는 저의 토크였습니다.
청계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청계산 최고의 뷰네. 만경대. 올라오려면 바위랑 줄을 타야 되니까 무섭거나 체력이 안 되시는 분은 아까 우회 길로 가시길. 전 여기 너무 좋아서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40분. 아, 진짜 멋있네요. 과천인 것 같네요. 여기 경문산, 여기 서울랜드. 빡센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몸이 잘 컨트롤 되지가 않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봉, 매바위, 옥녀봉. 매봉 가는 길은 바위를 사족 보행해야 되는 데도 있고 줄 타는 데도 있고 조금 빡세네요. 어휴. 풀을 벌레가 뜯어먹은 자국이었는데 아까 그 광교산에 묘가 있다는 조광주 선생님이 기묘사로 희생당하실 때 그 나뭇잎에 주초미형이라는 글이 써져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상대 홍구 세력에서 꿀로 그 나뭇잎에 주초미형이라고 적고 밤새 벌레가 그 부분을 파먹어서 글씨가 새겨진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조광수 선생님은 제가 사실 잘은 모르지만 엄청 강직한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타협을 할 줄 모르고 정말 바른 것 딱 아주 정의롭게 그냥 딱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옳은 일만 딱 걸으신 분입니다. 저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매봉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얼음 많으면 맛이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언덕 올라오면 바로 청계산역으로 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FM 코스로 옥녀봉까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름 꽃이 폈으면 만개했으면 되게 이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푸릇푸릇한 것만 보다가 이렇게 꽃 능선을 보니까 또 환기가 되고 좋네요. 더 힘을 내서 마지막 옥녀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봉은 그래도 막판이어서 그렇지 원만하니 오르기 좋은 것 같네요. 청계산 가실 때 계단 많고 너무 힘들면은 매봉 말고 옥녀봉까지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옥녀봉까지 8시간 3분, 상승고도 2017, 한라산보다 높고
화물터미널 방면이 아니라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갖고 원터골로 하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화물터미널로 가는 게 원래 FM 코스예요. 근데 여기로 가면은 청계산역까지 가는 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왕 여기 옥녀분까지 찍은 거 FM 코스로 하고 거기 가서 뭐 택시를 타더라도 오늘은 화물터미널 방면으로 한번 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 FM. 여기 화물터미널 방면이 짧은 코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려가서 대중교통도 조금 애매하고 아무래도 택시를 탈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청계산역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40분은 걸어야 될 거예요. 하산하는 제 다리는 이제 거의 그냥 힘을 빼고 가는 수준입니다. 이 내리막에 거의 몸을 맡기고 어디 디딜지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다리가 좀 아프네요. 근데 체력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리만 조금 아플 뿐. 이제 한 400m 남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몇 미터 남았나 시계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무리하고 거기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 내렸습니다. 지금 시간 8시간 52분 걸렸고 획득고도 2060.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청계산역까지 택시를 한번 잡아볼 건데 잡힐지 모르겠네요. 여기. 저는 이제 광교역에서 제 차를 찾으러 반딧불이 화장실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대학교를 통과하는데 이것도 30분이 걸립니다. 아니 광교산에서 청계산까지 제가 9시간에 걸쳐 등산했는데 청계산역에서 광교역까지 전철로 30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네요.